자, 이제 2시가 됐으니까. 자, 네, 일단, 안녕하세요. 네, 일단, 처음이니까, 그래도 이제, 실전형 모의고사를 맡게 된, 이현우 감정평가사이고요. 다들 이제, 화기애애하고 웃는 모습을 보니, 절차로는 어렵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네요. 다들 이렇게 막 많이 웃고 계시니까, 또 이렇게 말했다고 또 이렇게 눈빛에서 또 이렇게 살기가 좀 어리긴 하는데, 어렵지 않게 됐는데, 이게 참 아주 난감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이 탔는데, 이게 놀다 와서 탄 게 아니에요. 이게 일하다 와서, 현장 조사하고 와서 탄 거라서, 아주 저도 고되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같이 동병상련을 느껴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이제 제가 의도한 바는, 일단 1번 문제는 이제 좀 상급으로 좀 어렵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사실은 좀 그냥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하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냈어요, 걔는.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좀 브리타를 좀 섞었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간 정도의 문제를 냈다. 그래서 난이도 조절은 이제 상, 그 다음에 하, 그 다음에 중중 이런 느낌으로 일단 출제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일단 브리타를 왜 냈냐라고 하면 이제 브리타는 여러분들 이제 시험장에 실제로 갔을 때도 내가 모르는 어떤 논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유연하게 좀 대처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번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낸 거고, 요걸 뭐 굳이 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 뭐 정리해가지고 가져가실 필요는 딱히 없고요. 그냥 이제 그 사전적 공개제도 그것만 조금 정리를 해서 이제 가져가 주시면, 뭐 다른 문제는 뭐 그냥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이제 예시답안이 제 것만 좀 다르긴 할 건데, 이게 원래 이제 학원에서 다 맞추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출장 가가지고 맞출 수가 없었어요, 상황이. 그래서 이제 일단 제 로직 그대로 드린 거고요. 아마 계속 이제 실전 모의고사는 요 양식 그대로 나갈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한번 요거 보시고 이제 같이 익숙하게 이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4시까지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네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시간이 많다, 이제 일찍 끝날 수도 있다, 항상 이렇게 맨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오늘은 정말 일찍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희망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문제 1번 하나만 가지고 이제 1교시를 채울 거고요. 그 다음에 2, 3, 4번 세 개 가지고 이제 2교시 채우도록 할 거고요. 일단 문제 1번부터 보면, 일단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 이제 보통 이제 파본 검사를 하죠. 이제 파본 검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문제 1번만 먼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게 논점이 뭐지? 이렇게 보는데, 사실 문제 1번 파본 검사를 할 때 이제 논점을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 2, 3, 4번 논점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배점과 관련된 어떤 그런 수험적인 전략을 바로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문제 2, 3, 4 같은 경우를 보면 아무래도 2번 같은 경우에 송달이고요. 이제 송달은 우리가 이제 행정 절차 법에서는 우리가 약술로는 거의 안 나온다, 이렇게 좀 많이 이제 그렇게 담아두고 있으니까 이제 보통 공부를 많이 안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송달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게 사례형 문제로도 사실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 사이즈 정도로는 이제 한 20점 정도는 해서 10점에서 20점 정도, 되게 짧은 분량 한 만큼은 이제 좀 암기를 해두고 있는 상태셔야 한다, 이렇게 해서 송달은 이제 머릿속에 있다라는 개념 생각하에 문제 2번은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보고요.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기관에 대한 이제 정보공개법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논점 다 정리해서 우리가 실전형 모의고사에서 했던 것까지 논점 다 적어가지고 이제 엑셀로 만들어 놓은 표가 있어요. 그 나중에 마지막에 다 드릴 거긴 한데, 보시면 이제 정보공개법은 나온 것들 위주로 보통 2번씩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 나온 부분들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전적 공개 제도랑, 그 다음에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안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이제 정보공개법은 그냥 그 안에 있는 거는 다 보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이제 좀 내봤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 봤을 때 공공기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법률 조문상으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는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내가 어떻게 그냥 뭉개서라도 써보겠다.
이런 이제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못 쓰겠다라고 하면 이제 보통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이제 그 법의 목적 있죠. 제1조의 목적 부분을 많이 외워서 그 목적에서 이제 정보공개법은 알 권리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제 공공기관이 일정한 경우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뭐 이런 목적들을 앞쪽에 있는 걸 활용을 해서라도 그 의무를 좀 녹여서 적으시면 그래도 이제 1점이나 2점 정도는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쓰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 4번 같이 이제 행정규제 기본법에서는 일단 이제 규제의 신설 강화와 관련된 절차를 이제 문제로 내드렸죠. 이런 문제는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앞에 있는 이제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다라고 하는 데는 이제 보통은 이제 그 구체적인 제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이제 전반적으로 앞뒤 법을 이제 아우르는 문제를 만들게 되면 저희 사이즈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는 좀 나오기가 힘들어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적인 어떤 제도들이 나오는데 이제 행정조사기본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규제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특정한 제도를 물어보기보다는 이제 그 법 전반을 아우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신설 강화와 관련된 절차라고 하는 이제 전반적인 절차를 한번 이제 여러분들에게 문제로 넣어 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요런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다음에는 이제 그냥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도 곧 조만간 이제 문제로 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또 막 불이 타라 이러지 마시고요. 그런 문제가 이제 나올 수 있다. 충분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내가 쓸 수 있는 부분은 2번 같은 경우에는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요. 3번 같은 경우에 불이타가 좀 섞여 있으니 여기 불이타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3번 문제도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는 있어야 되는 건데 3번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이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제도로 암기를 하고 있으면 이게 사이즈가 보통은 이제 한 60점에서 70점 정도 사이즈로 이제 머릿속에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20점 안에 요약하고 축약해서 표현하겠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하고 파본곤사 이제 시간 끝나고 실제로 시험이 딱 들어가면 이제 문제 1번부터 보시겠죠. 그래서 문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문제를 먼저 접근을 할 때는 그 문제에 있는 지문부터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그 밑에 있는 물음부터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음 1번 보시면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이 공사 중지 명령은 적법한지 검토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의 처분은 공사 중지 명령이겠구나라고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절차법이 나왔다라고 하면 행정청과 그 다음에 당사자 이렇게 둘을 그려놓고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공사 중지 명령 이렇게 써주시면 요 처분에 대해서 위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사중지 명령이 과연 어떠한 논점을 품고 이게 위법이냐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보통은 행정절차법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떠한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를 검토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 물음 1번 자세히 좀 읽어보면 이제 A구청장 을은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현장조사는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기습적인 현장 조사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얘는 어떤 현장 조사와 관련된 위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 문장에서 캐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음 1번과 관련해서는 이제 위법한 행정조사 이쪽이 이제 포인트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시면 이게 이 문제를 이제 좀 출제를 하게 된 의도는 이제 보시면 물음 1번 두 번째 줄에 보면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행정절차법에 있는 사전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다라는 쪽으로 많이 끌고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함정을 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행정조사 기본법에 보시면 우리가 현장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행정조사 기본법에 나오는 행정조사는 모두 다 그 7일 전에 사전 통지를 하고 행정조사를 착수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장 출입 조사서를 7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해주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고 그걸 위반을 하여 기습적인 현장 조사였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문제에서 다 녹아서 들어가서 답안을 구성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 일단 논점의 정리 먼저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사안의 해결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가운데 있는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일반론적인 부분을 좀 적어주셔야 되는데 일반론적인 부분은 이제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그 처분의 효력이다 이렇게 해서 쭉 적어주시면 여기가 20점 분량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라고 하면 일단 문제점, 학설, 그 다음에 3번 이제 판례, 그 다음에 4번째 검토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이 문제점이다라고 하면 이제 어떠한 실체상의 하자가 이 처분 다시 말하면 공사중지 명령은 건축법에 위반을 하여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그런 이제 건축 행위에 대해서 이제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상으로는 어떠한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체적인 어떠한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기초한 행정처분이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해질 수 있겠느냐라는 게 논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설은 1번 그러면 적극설이라고 하여 이제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그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적극설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극설이다라고 하면 위법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학설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단서가 하나 붙기는 붙어요. 소극설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전제 조건으로 붙여놓은 그런 행정조사는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 이거는 위법하다라고 보는 예외를 잠깐 두고 있는 소극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절충설. 그 절충설이라고 하면 중대한 하자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당의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절충설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학설은 우리가 이제 행정 절차와 비슷하다, 유사하다라고 해서 행정 절차설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학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판례는 이제 적극설의 입장에서 아니죠. 여기는 이제 적극설의 입장이 아니고 판례는 이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이제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라고 봤다 이런 정도의 판례 멘트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토는 우리가 이제 법치행정의 원리와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적극설 그래서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처분은 위법해진다라는 이제 결론을 이끌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안을 해결하려고 보면 어떠한 행정조사가 우리가 지금 행정조사가 무엇이고 그 행정조사가 위법하냐라는 내용을 먼저 적어 주셔야겠죠. 자, 여기에서는 현장조사 이고 우리가 이거는 출입 조사서를 7일 전에 그 다음에 발송을 하거나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하지 않아서 이 현장 조사가 위법하다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러면 이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를 한 그 공사 중지명령 여기에는 어떠한 실체상의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게 위법하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설의 입장에 따라서 이 공사중지 명령도 위법하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 조금 더 이제 액세서리처럼 조금 더 뭔가를 쓴다라고 한다면 여기 어떠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좋겠냐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는 어떠한 이 행정조사가 위법한지를 한번 이제
이렇게 여기다 한번 딱 찍어주고 그 다음에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당해 행정 처분이 위법한가라는 논의로 이어져 나가서 사안의 해결까지 나가주시면 조금 더 매끄러운 답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갈 내용은 행정조사 기본법에는 이제 7일 전까지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라고 해서 요 내용을 이제 여기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안 해결은 그 사실은 이제 보면 논점의 정리와 이제 그 사이에는 사안의 해결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서 한 줄로 표현하는 게 사실은 사안의 해결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 요 앞에 한번 좀 길게 써주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여기로 이렇게 길게 써준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길게 써주신 다음에 사안 해결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못 쓰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큼은 쓰셔야 이제 완벽한 점수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을 한번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자, 그래서 이제 8페이지 보시면 이제 논점의 정리 보시면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공사중지 명령이 위법해지는지를 검토한다.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이제 의뢰 행정조사가 위법한가? 라는 목차를 하나 빼서 그래서 행정조사 기본법에 보시면 현장조사를 할 때는 7일 전까지 출입조사서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의뢰행한 행정조사는 동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한 행정조사이다. 라고 먼저 적어주시고요. 그 밑에 있는 이제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위법성과 관련을 해서 이제 문제점, 학설, 그 다음에 판례, 검토 이렇게 쭉 쓰신 다음에 마지막 사안의 해결 보시면 갑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은 건축허가가 실효된 이후에 실제 공사한 자에 대하여 발한 처분이다. 그래서 실체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더라. 그런데 이에 기초한 기초가 된 행정조사는 행정조사 기본법상 사전통지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행정조사이다. 따라서 이에 기초한 행위도 위법해진다는 적극설에 따르게 되면 당해 공사중지 명령은 위법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어렵지 않죠? 아주 이상하네요. 표정이 다들 표정이 어렵네. 그래서 보면 이제 문제 1번에 위에 있는 이제 그 지문은 사실은 이제 물음 1과는 사실 관련이 없는 지문입니다. 이제 위에 있는 문제 1번에 있는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은 물음 2번을 사실은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물음이고요. 물음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문제 1번이 문제 1, 물음 1 이게 원래 한 세트인데 그 사이에 제가 물음 1을 그냥 껴넣은 거예요. 그래서 물음 1이 사실은 조금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눈치채신 분은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는 그래서 이제 넣은 거라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물음 2번은 이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물음 2번은 이제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의리행한 공사중지 명령은 적법한지 검토하시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면 얘도 똑같이 공사중지 명령이네? 근데 얘 앞에 있는 것과 논점이 좀 다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앞에 읽어보시면 A구청장 을은 건축법을 위반한 갑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공사중지 명령을 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도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 밑에도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 인데 사전통지를 어떤 걸 하지 않았냐를 본다면 위에는 그 사전통지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거는 현장조사 출입 현장 출입 조사서를 이제 발송하지 않은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공사 중지 명령이라고 하는 침익적인 처분을 하기에 앞서 그 처분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 통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처럼 이 행정조사에 수반되어져 있는 사전통지냐 아니면 밑에 있는 것처럼 그 처분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편을 틀어주지 않는 것이냐 라는 그 두 개 개념으로 이제 판단을 해보시면 밑에 것은 그 공사중지 명령을 하기 전에 앞서 그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자, 을은 아까 보시면 이제 을은 뭐지? 보면 구청장이죠. 그래서 A 구청장 을인데 을은 행정청인 거죠. 행정청은 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준다면 많은 액수의 손실보상금을 기대해서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사전통지 생략 사유인 그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있는 경우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푸실 수 있게 제가 이제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라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주장임을 이제 정리해서 드린 거죠. 그래서 그럼 과연 이 사안이 여기 말하는 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게 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음 2는 사실은 여기는 이제 사전 통지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그 시험이 보통은 이제 해당하지 않는다, 뭐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전 통지에 사실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라고 해서 사전 통지를 했어야만 하는 사항이에요라고 결론을 내려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절차상 하자가 바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절차상 하자만을 가지고 당해 처분이 위법해지는지와 관련된 논점은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이렇게 해서 이 논의로 빠져서 여기는 두 가지의 논점을 가지고 모두 다 녹여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논점의 정리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안의 해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안의 해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통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사전 통지의 일단 대상이냐 라고 본다면 우리가 사전 통지의 대상은 뭐죠? 권익을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되죠. 이걸 우리가 보통 줄여서 침익적 처분이다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그 침익적 처분이냐라고 하면 공사 중지 명령이에요. 그러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지 말아라 라는 어떤 부작위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부작위 의무를 이제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대상에 해당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예외 사유인가? 라고 보면 우리가 예외 사유다라고 하면 여기는 긴, 재, 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기는 이제 뭐 긴급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는 우리가 이제 법령상 이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재판으로 객관적으로 증명이 딱 되었을 때 그러면 그 후행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예외 사유가 있는 게 두 번째 재. 그다음 마지막 고는 방금 본 것처럼 성질상 곤란하건 한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이제 살펴봐야겠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물음 위에서부터 문제 1번부터 어떠한 내용인지를 좀 이제 좀 파악을 하셔야 이제 가능한 부분이고요. 만약 내가 이 부분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냥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결론을 외우시고요. 그럼 만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그러면 따라서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에 논의에 따라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 위법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 곤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 맨 위에서부터 읽어보시면 감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서 예정지구의 지정곳이 당시에는 이미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건축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건축허가를 받아요. 그럼 이제 건축을 하겠죠. 할 때 우리가 건축합니다라고 하는 착공신고를 하고요. 착공신고가 끝나면 이제 막 땅 파고 뭐 하고 막 지어요. 다 짓고 나면 이제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검사를 하면서 사용승인을 받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허가가 이제 1년적으로 이렇게 쭉 있어요. 그 중에서 보시면 건축에 관한 허가를 받았고 착공신고까지 하였다라는 말은 건물을 이제 공사를 시작해도 되는 상태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지정고시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건축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은데 이제 건축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착공 신고를 하는데 그 착공을 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가 실효됩니다. 이런 거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착공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에게 야, 나 이거 공사 지금 들어갈게, 땅 팔게
이렇게 말해놓고 땅을 안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건축 허가가 실효가 되는데 그 실효가 된 상태에서 이 사람은 실효된지도 모르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으면 이제 그래서 무릎 1번에서는 그 사실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거고 무릎 2번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에 따라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건축 허가를 득했는데 그 중간에 허가가 상실되면 그럼 이제 땅 파고 이럴 때 돈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일정한 보상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얘가 사전 통지를 본 처분인 이제 공사 중지 명령 있죠. 보면 이렇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면 이때부터는 당연히 공사를 하면 안 되겠죠. 중지 명령이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후에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지급되지는 않아요. 근데 사전 통지 그 전에 사전 통지를 만약에 하게 되면 야, 너 그거 공사하지 마라고 내가 말할 거야. 라고 하면 얘가 보상금을 조금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럼 더 계속 짓겠죠? 막 별의별 금 바르고 뭐 바르고 뭐 하면서 건물을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을 이제 본처분이 떨어지기 바로 직전까지 계속 공사를 해서 보상금을 이제 올리려고 어떠한 이제 불법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 라고 제 생각이 들어서 행정청은 그러한 사유 때문에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위에 읽어보시면 두 번째 줄 보면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준다면 많은 액수의 손실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과연 이게 이제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라고 한다면 바로 한 장 넘겨보시면 저희가 이제 4페이지 보시면 그 이유에 보시면 이제 맨 밑에 있는 거 보시면 공사 중지 명령 취소라고 해서 2004도 1254 판결입니다. 여기 보시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저희 페이지로는 4페이지에 있어요. 4페이지 밑에서 4페이지 그래서 2004도 1254 판례를 보시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 통지를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그러면 처분의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5페이지 넘어와서 보면 이미 착공 신고까지 하였음에도 건축허가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공사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대한 기대이익도 상실하게 되니까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 사전 통지를 할 필요성은 인정이 되더라 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행정청은 이 사이에 막 계속 얘가 계속 공사를 하면서 건물 계속 지어 올라가면 보상금이 늘어나니까 이런 불법적인 행태가 자행될 우려가 있으니 우리는 사전 통지 못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기로는 그러면 그거는 행정청 너만의 생각이 아니야. 모든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우리가 사전 통지를 함에 있어서 잠시만요. 이게 14페이지 수가 저랑 다르네요. 지금 알았어요. 요거 지금 페이지로는 14페이지예요. 혹시 만약 못 찾으셨으면 네. 네, 그래서, 이제, 재판부의 입장은, 그래서 이미 착공 신고까지 했고, 건축 허가가 이제 실효가 됨에 따라서 계속 돈을 써야 되는 입장이다. 보상금은 또 둘째 치더라도, 얘는 이제 계속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을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계속 돈을 쓸 것이기 때문에, 미리,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질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공사를 하지 말아라. 라는 어떤 이제 사전적인 예고적인 차원에서 어떤 이제 사전 통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공사를 지금 급하게 사전 통지도 하지 않고 처분을 해야 될 정도의 긴급성과 시급성이 요구가 되는 그러한 상황은 사실상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그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하게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판례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해당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절차상 하자가 인정이 되고 따라서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논리에 따라서 위법하다라고 하는 결론까지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문제를 또 출제했던 이유가 저희가 이제 11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저희가 의견 청취랑 이제 사전 통지와 관련을 해가지고 요 각 포에 맞는 이제 그 내용을 그 의견 제출의 기회를 명백하게 포기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문제로 이제 나온 적이 있어서 같이 생각이 나서 같이 문제를 드렸으니까 요런 사실관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성질상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다. 그래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인정이 된다라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러면 요 안을 어떻게 채우냐라고 하면 일단 요 부분에 대한 1번과 2번에 대한 일반론적인 부분이 요 앞에는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통지와 관련해서 1. 대상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의 및 대상 이렇게 적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사실은 통지사항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기간 이런 것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 부분은 사실 논점이 되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사전 통지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외운 건 이만큼 외웠지만 이거 다 쓰시면 두 쪽 나오니까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좀 축약을 해서 의 그 다음에 대상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외 사유. 요 부분을 잘 적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외 사유를 잘 적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긴, 아까 말씀드렸던 제, 그 다음에 곤,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여기 논의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점, 그 다음에 학설,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 그 다음에 네 번째 검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체상의 하자가 없음에도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사실만으로 당해 처분이 위법해지는가라고 적어주시고요. 학설은 1번 적극설, 그래서 위법해진다라는 게 있고요. 2번 위법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극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절충설이라고 하는데 재량행위에 대해서만 이제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겠다라는 견해죠. 자, 판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적극설 입장을 취하고 있고 따라서 검토도 이제 적극설로 이제 표시를 하셔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여기서 쓰시고요. 이 부분은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사안을 해결했다라는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뒤에 한번 보시면. 자, 보시면, 여기는 이제, 그, 물음 2번에 제3자의 보충조사 이거 잘못 썼는데, 그 위에 그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좀 지워주시고요. 거기는 이제, 절차상 하자 독자적 위법성 정도로만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양식 계속 갖다 쓰고 보니까 이렇게 생각지 못한 곳에 이제 오타가 좀 있네요. 자, 그래서 보면 물음 2번은 이제 갑에 대해서 공사 중지 명령이 사전 통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를 위반한 공사 중지 명령은 절차상 하자로 동처분이 위법해지는지를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사전 통제 대상인지 의 보시면 이제 의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일정한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기를 이제 좀 길게 대상까지 넣어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하는 경우에 미리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는 것 이것을 이제 사전 통지라고 하고 사전 통지 대상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다 이렇게 쓰시고요.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사전 통지 예외 사유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1, 2, 3에 보시면 1번에 이제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할 때 이게 긴이고요. 그다음에 2번은 다 그때 말씀드렸지만 빼지 말고 다 처음부터 끝까지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는 경우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어지거나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증명될 때, 그때
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다 할 때 곤. 그래서 긴, 재, 곤 세 가지 경우를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3번 넘어오셔서 이제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협성이다라고 해서 실체적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하겠느냐. 얘는 이제 문, 학 이렇게 붙이고 그다음에 판, 검 이렇게 붙여놨긴 했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쓰실 때 이제 문, 학, 판, 검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문학, 판, 검 다 나누셔도 되고요. 저처럼 문학, 판, 검 이렇게 나누셔도 되기는 합니다. 요거는 이제 좀 분량에 맞춰가지고 만약 이 절차적 하자 독자적 위협성 논의가 이제 풀 논점이어서 이게 20점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문학, 판검 다 나누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저처럼 문학, 판검 이렇게 나눠서 이제 어떻게든 다 표현을 해서 답안지에 표출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체적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해 처분이 위협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소극설, 적극설, 절충설 이 세 가지고 각 학설에 대한 주장도 맞아야 되지만 그 주장에 대한 근거도 다 맞게 쓰셔야 됩니다. 그 마지막 판례는 적극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생각건데 절차적 적법성 확보 측면에서 적극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적극설의 입장을 취한다. 적어주시면 마지막 사안 해결 보시면 공사중지 명령은 침익적인 처분으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며 그 마지막에 보면 그 가운데 있는 부분 못 쓸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그 다음 줄에 긍정하는 견해에 따라서 처분은 위법하다. 요 정도까지만 쓰시면 딱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판례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을 적는 건데 이 사이에 있는 부분은 어떠한 내용을 이 판례를 알고 있지 않으면 적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서 재산적 손해를 입거나 기대이익을 상실하게 되므로 동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받을 필요가 있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지가 않는다라는 어떤 근거를 적어주시는 건데 만약에 내가 모르는 판례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안이 나왔을 때는 이 부분을 사실은 이제 지어서 쓰시는 거죠. 근데 요거를 지어서 쓸 내가 여력이 안 된다. 라고 하면 당연히 그냥 침입적 처분이고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고 내가 이거를 맨 처음에 세팅을 할 때부터 이제 사전통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라고 할 때는 당연히 그럼 이제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협성 논의가 빠지겠죠. 그리고 반대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해야 여기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결론까지 다 먼저 머릿속에 세팅을 한 다음에 내가 논점을 두 개를 잡아서 이 안을 쓸 건지 하나를 잡아서 쓸 건지 이거는 먼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조금이라도 좀 많이 쓴다라고 하려면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사전통지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대상이 되고 예외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절도기를 쓴다라는 논의로 가셔야 사실은 좀 양은 좀 풍부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예 문제를 읽을 때부터 결론까지 이제 좀 세팅을 다 한 상태에서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얘는 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 그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지어내서 쓰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판례를 많이 읽어보시면서 이제 최신 판례나 이런 거 보시면서 좀 내용을 좀 결론만 좀 암기를 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판례는 어디서 보냐라고 하면 여러분 사실 그 1차 때 볼 때 그 가운데 보시면 이제 행정법 총론을 보면 가운데 보면 행정절차법 있잖아요. 그 행정절차 파트 보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개별적인 판례 조금만 시험 보기 전에 좀 정리해서 보고 들어가시면 그것도 좀 충분히 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뭐 보시면 되고 이미 저도 뭐 판례 많이 드렸으니까 그 안에서 나오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보시고 그다음에 1차 했던 그 기억 좀 더듬어서 1차 때 봤던 거 조금만 또 보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요거 이제 사례 로직이라고 있어요. 그 문제 바로 옆에 보면 저희는 12페이지에 있는 건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로직과 관련된 부분 한번 이제 머릿속을 이제 리마인드 하듯이 그려보고 이제 끝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일단 1번 이제 유효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처분 사례 해결을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는 맨 처음에 논점의 정리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안 해결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가운데 있는 일반론을 붙이는 건데 일반론은 우리가 이제 유효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일반론 부분을 붙여서 넣어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사안 해결 보시면 행정조사는 어떠한 위법이 있는지 행정처분은 과연 적법한지를 검토해주는 게 사안 해결에서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출입조사서를 7일 전까지 발송하지 않은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가 있었다. 그래서 행정조사가 위법하다.
그리고 실체적 하자는 없더라라는 부분을 적어주시는 게 이 사안 해결에서의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그래서 적극설의 입장에 따라서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처분은 당해 처분에 대해서 실체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위법하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 주시면 이 부분은 해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논점의 정리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안 해결 적어주시고요. 그 사이에는 일반론은 두 개가 껴있는데 그 중 하나는 사전통제와 관련된 논점, 두 번째 논점은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과 관련된 논점이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안 해결 로직을 보시면 일단 사전통제 대상의 경우다. 이걸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침익적인 처분이므로 사전통제 대상이 될 수 있더라. 그럼 대상이 아닌 것들은 뭐가 있냐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거부처분 혹은 복효적 행정행위 제3자와 관련돼서는 사전통지 의무가 대상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사전통지 대상이다. 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것이 과연 예외에 해당하는지 이게 이제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외에 해당하느냐라고 했을 때 해당한다. 라고 하면 사전통지하지 않더라도 적법하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는 끝이 나게 되고요. 만약에 사전통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사전통지에 하지 않으면 위법하고 하게 되면 적법하다 라는 식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고 하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땐 바로 위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논의의 적극설의 입장에 따라서 위법하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이 로직도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로직과 왼쪽으로 가는 로직 다 보여드렸으니까 요거 안에서 이제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 뒤에 있는 판례도 다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 13페이지에 있는 거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이제 그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성 여부 관련해서 징역세 등 부가처분 취소 요거는 이제 보통 요 판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오게 되면 요 사실관계가 나올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지금 제가 만들어드린 거고 문제 1번에서 소물음 2번 이걸 이렇게 연결하셔서 읽어보시면 그게 이제 이 두 번째인 1, 2, 5, 4 판결입니다. 이 두 개 같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 말이 맞죠? 일찍 끝났죠? 그래서 일단 한 15분 정도만 쉬고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이제 사례 관련돼서 이제 질문 집에까지 가져가지 마시고 질문 있으면 여기 쉬는 시간 좀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2층, 3층에 계신 분들도 다 올라오셔가지고 질문 있으면 질문 들어보시고 수업은 이제 5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